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빨치산 출신 경제학자 박현채를 해부한다. 6번째 시간입니다. 김대중의 고스트라이터.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1968년에서 1970년은 김대중과 박현채가 접점을 만들어간 시기와 일치한다. 둘이 첫 만남은 월간 사상계를 통해서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현채는 1970년 1월호 특집호에 농공병진해로의 환상과 농업 문제의 핵심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원고는 운명적이게도 김대중의 글 70년대의 비전, 대중민주체제의 구현과 함께 수록된다. 자신의 글이 실린 잡지를 읽다가 박현채의 감명을 받아 대중경제론의 굴격을 의뢰했다는 것이 박현채 평전의 저자 김상웅의 서술이다. 박현채 역시 그해 가을 창간된 월간 다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대중의 글을 실으며 친분을 쌓은 모양이다. 대중경제론의 굴격을 위례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사실은 그냥 써달라고 했다는 게 중론이다. 1971년은 7대 대통령 선거에 있는 해였고 40대의 김대중은 박정희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성장의 코드가 맞춰진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경제 브레인이 김대중으로서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게 박현채였다. 대선 후보가 된 김대중은 자신이 세운 대중경제연구소의 젊은 학자들에게 경제정책의 방안을 의뢰했다. 김경광 소장과 박현채, 정윤영, 정흥대, 임동규 등은 온양의 한 여관의 수수께끼로 가장하고 들어가 보름 동안 합숙하며 원고를 썼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김대중 씨의 대중경제 백문백답이다. 자신의 이름과 대중을 접속시킨 탓에 김대중의 경제 이론을 스스로 고안한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숨겨진 고수들의 대필 작업이 있었다. 김대중은 이 책에 대해 여러 사람이 작업했음에도 한 사람이 만든 것처럼 앞뒤가 맞아떨어진다며 좋아했다고 한다. 민족경제론의 데이트, 세상 밖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글을 쓰다 보면 가끔씩 원고가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중간중간 저장해 놓는 걸 잊었던 과오를 반성해봐야 날아간 원고는 돌아오지 않는다. 앞이 캄캄해진다. 흥미로운 건 이 암담한 심리를 이겨내고 다시 원고 작업에 돌입하면 의외로 글이 잘 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손실 이전보다 더 좋은 원고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미 머릿속에 사전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썼기 때문일까? 이 메커니즘을 박현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70년대 초반을 통과하며 자신의 이론을 나름대로 정립하고 있던 그에게 김대중의 경제 이론서를 대필하는 작업은 상당히 좋은 사전 작업이 된 모양이다. 7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는 결국 낙선했지만 한 차례 자신의 생각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박현채는 1978년 민족경제론을 출간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당시 대학 생활을 했던 세대에게 이 책은 순식간에 캠퍼스의 필독서가 됐다. 그런 만큼 박정희 정권의 견제를 받아 출간 3개월 만에 판금 딱지가 붙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미 초판 5,000권은 판매된 이후였다. 게다가 판금 딱지라니 사실은 이처럼 좋은 홍보 수단도 없었던 것이다. 책의 파급력은 결국 커졌고 박현채는 경제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현채의 명성은 1980년대 담론 지형이 사회 구성체, 사고체 논쟁으로 재편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 시발점은
1985년 개간 창작과 비평, 가을호에 발표한 현대 한국 사회의 성격과 발전 단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었다. 사구체 논쟁에 대한 현재 자익들의 평가를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이 동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회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지성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식인데 정작 박현채의 주장과 예측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이유가 뭘까? 박현채의 예측이 틀렸기 때문이다. 약간의 오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관역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의 주장을 들먹여봐야 서로 민망해질 뿐이다. 그가 의지한 종속이론과 주변부 자본주의론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다 결국 멸망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박정희 이후 한국 경제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번영의 궤도로 진입하자 한때 박현채와 같은 길을 걸었던 안병직과 같은 학자는 중진국, 자본주의론, 구조적, 역부족론 등을 발표하며 대우에서 이탈했다. 안병직에게는 훤히 보였으나 박현채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박현채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가? 한편 박현채와 함께 사구체 논쟁을 이끌어갔던 젊은 학자로는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있다. 2014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벼랑간 출마해 39.8%의 득표율로 당선된 바로 그 사람이다.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부와 함께 사구체 논쟁을 총만나했던 사회학과 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이 돼서 초,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된 이 개방적 상황을 박현채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